광역 어그로에 이끌려 여기까지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최근 시바이누 1000원에 대한 분석 영상을 수도 없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찬성과 긍정은 물론 의심과 부정,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바이누에 대해서 열정적인 분들이 확인되어서 기분이 좋았죠. 그중 가장 많은 반대 의견 1위는 바로 시총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시바이누가 1000원 가면 시총이 비트를 뛰어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겁니다. 의견은 감사한데 욕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서 오늘 코인의 시총 문제에 대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시총을 다루기에 앞서 좀 더 큰 범주의 산업의 성장과 고도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1차 산업은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당연하죠. 2차 상승하는 듯 하다가 낮아지죠. 3차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하는데 4차 산업은 지수 함수의 급격한 상승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 차트에서 주의 깊게 보실 건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관점에서는 GDP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증가한다는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산업 비중은 시간이 추후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지만 시장 규모의 절대치는 당연히 증가하죠. 인구가 증가해 왔는데 농업 생산 당연히 증가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산업을 통한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성장해 왔어요. 즉 규모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늘어나요. 필요한 산업은 커져야 됩니다. 돈을 더 많이 찍습니다. 규모가 커집니다. 따라서 차트는 우상향합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아직 블록체인 기술업계는 물론 경제 분석 전문가들 모두가 현재 블록체인 산업의 포지션이 이 정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규제 문제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규제 이슈에 인해서 전통 금융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전통 금융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왔다는 것의 단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시총에 있어요. 오늘 기준 암호화폐 시총은 2조 4,800달러, 한화 약 3,422조 원입니다. 10년 전인 2014년 시총은 1.5 빌리언 달러, 10년간 시총 변화가 1653배였어요. 동기간 기술주 대표 인덱스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4,000에서 16,000으로 약 4배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4차 산업으로서 규모의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죠. 여러분 1600배 상승하는 시장과 4배 상승하는 시장, 여러분들은 어디 베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주식시장 시총을 본다면 달러 기준 미국 49조, 중국은 금지 국가니까 일단 제외하고 일본 55조, 인도 4.8조, 유럽 12조, 총 73조 달러인데 만약 이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7.3조 달러만이라도 1600배 수익률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면 현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거의 4배가 올라갑니다. 10조 달러를 거의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으로서의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산업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성장의 기준이 3차 산업에서도 핵심이었던 닷컴과 앱 정도 수준에 있다면 블록체인 AI가 가져올 4차 산업의 성장을 의심하게 되어 큰 수익을 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 시작한다고 한 지가 거의 8년 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전까지는 깜깜무소식이다가 작년 이맘때쯤 처음으로 챗 GPT가 언론을 휩쓸고 다니고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발칵 뒤집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년 됐다고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AI가 많이 올랐으니 이제 끝이다. 이제 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은 AI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게 제가 시바이누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얘네는 정말 유행에 민감하거든요. 좀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향후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업계 최대의 자본 운용사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비트맥스 거래소의 아서 헤이즈, 그리고 블록체인 웹3 전문 투자사 애니모카 브랜드 창립자 등 모두가 다음 목표가로 비트코인의 100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살짝 얹어보자면 저도 100만 달러 갈 거라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 시총이 어떻게 순위가 변화할지 예상해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시바이누가 아무리 커져도 비트코인 시총보다 커지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건데 우선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시바이누는 더 말도 안 되는 일도 해냈습니다. 한때 당시 밈코인이 16만 배를 급등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우량했던 7위 알트코인 시총을 넘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시바이누가 지금의 비트 시총이 되면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PBR 시스템은 1차, 2차 산업에 적용되던 표준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고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3차 산업부터 적용이 어려웠어요. 3차 산업의 대표주자가 IT 서비스 산업인데 이들에게는 매출은 있지만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가공 대상물인 원료를 매입해야 되는데 얘네가 무슨 매입이 있겠어요. 비용 발생 부분도 대부분 인건비이고 재고? 무슨 재고가 있을까요? 아예 안 맞아요. 이미 전통 금융에서 요구하는 시총 집계 기준 같은 건 이미 안 맞은 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딱 하나만 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관점입니다. 여러분, 상승장에 있어서 조정기간은 절대적인 매수 기회가 된다는 점 기본이죠. 근데 막상 바이 더 딥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세 상승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돌렸을 때 사야죠. 혹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원하는 대로 횡보장이라면 롱과 숏 반복하면 될 거고요. 만들어지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시바이누 1000원 전망에 대해서 시총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분들께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할 뿐이에요. 참고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 지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비트코인 100만 달러는 확정이며 시바이누 시총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매매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전 영상을 열심히 찍고 각종 소식과 관점을 공유드릴 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는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바이누 같은 이런 코인 또 찾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시바이누 팀 얘네들 정말 믿어볼 만합니다.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걱정과 달리 시바이누 팀은 어떤 코인보다 가격을 올리려는 의지와 재료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바이누를 매수했던 마음 그대로 가져가시고 좋은 코인을 선정했다면 그냥 묻어두세요. 물론 코인 공부는 저와 같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식을 알고 매매하는 것과 아닌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크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코인 시장이고 더 나아가서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2030 코인 부자 급증,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명품의 고급 스포츠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실제로 세계적인 경제 뉴스 블룸버그에서 하루에도 억만장자가 탄생했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플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운이 좋아서? 그것도 한두 번이죠. 코인 매매하는 투자자 중에 특히 젊은 층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젊은 층은 특히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상장하는 밈코인들 보면 하루에 막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급등하는 코인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 중에 이 코인이 좋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금방 매수해서 치고 빠지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또 어떤 친구들은 커뮤니티에서 거래소 에어드랍 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받아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꽤 짭짤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직접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닌데 이 방법을 제가 구독자분들께 백날 첫날 알려드려도 결국에 하던 대로 하시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과 다르게 코인 파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에어드랍처럼 그냥 공짜로 먹는 방법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한 종목 사놓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이 코인 시장 트렌드에 맞게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따라가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는 방법이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그 방법대로 쭉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굳이 바꿀 필요 없죠. 그런데 항상 잃기만 하거나 수익이 잘 안 난다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집 부리시지만 않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바꾸지 않으시더라도 요새 젊은 층은 어떻게 수익 내나, 에어드랍 받는 커뮤니티는 어딘가, 얘네들은 시드를 어떻게 불려서 어떤 방법으로 크게 한 방 먹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좀 보고 느끼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대로 계속 투자하는데 수익이 안 나신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바꾸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886-4840 010-5886-4840으로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두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전문가거든요. 바꿔보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저한테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막상 하고 보면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안 할 뿐이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최대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걸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공개하면
다른 전문가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여기서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낫기도 하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괜히 이런저런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시드가 많지 않더라도 시작해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고 리스크도 적은 투자 방법이니까 만약 수익을 잘 못 내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방법을 바꾸셔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트레이더 진영이었습니다.